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요. 한국 알부자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자, 7가지 습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렵죠.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한국 알부자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김송본 지음 BF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이 책에는요, 조금 옛날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옛날 부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요즘에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요즘 시대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들 경제 공부를 제가 하면서 그런 부자들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지켜야 할 덕목 같은 게 좀 중복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읽으면서 제가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서적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 경제서적에 나오는 그 중요한 법칙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상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은 바로 서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빈 주머니 역시 바로 서지 못한다. 우리 현실을 보자. 매사의 원칙보다는 방편이 앞선다. 의리에 앞서 이해와 신림만 추구한다면 그만인 세상이다. 하지만 원칙만큼 단순하면서도 강한 논리는 없다. 사업가는 누구나 돈을 버는데 우선 목표를 둔다. 돈은 안락한 생활과 명성까지 가져다 준다. 그러나 그뿐이다. 명성은 사람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언젠가는 세상에서 잊히고 만다. 만약 내가 언제까지나 꾸준히 노력하여 자랑스러운 사업을 이룩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사업은 남는다. 너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과 돈으로 얻어지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진리를 입증해 준다. 자,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의 말이다. 만약 어버이가 자식에게 이익을 노리는 것만 가르치고 의에 따를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재산은 한 세대를 넘기기 힘들다라고 말했네요. 그렇겠죠. 그런 어떤 의리라든지 그리고 기본 덕목 같은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네요. 장사의 경우를 보자. 만약 장사꾼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직분을 지키기 어렵다. 의리가 없다면 그 책임을 행하기 어렵고 지혜가 없다면 직분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이익을 목적으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신의지, 믿음과 의리와 지혜 알지자거든요. 지혜를 기준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그 대가로 돈이 생긴다. 신의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의 정석이며 100년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여기서 서두에 제가 7차트,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7가지 습관이잖아요. 부자들의 7가지 습관, 알부자들의 7가지 습관에서 그 첫 번째 습관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을 먼저 알고 돈을 공부하라고 하네요. 자신을 먼저 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스스로를 도와 우뚝 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3번째,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정당하게 돈을 벌어라. 자, 4번째, 기본을 지켜야 돈이 쌓인다. 5번째, 견딜 힘을 키워 중심을 지켜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6번째, 불을 부르는 사람이 되라. 7번째, 남이 흉내내지 못하는 특별함을 팔아라 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서 부자의 출발이 부자가 될 자질부터 갖춰라.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말인지 어떤 내용인지 여기 좀 적혀 있어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여기거나 신용과 솜씨만 있으면 자본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오늘날 높은 수익의 회사나 대기업도 처음에는 모두 작은 회사였다.
푼돈거리 장사로 시작하여 행세가 커진 사람들의 경우 종잣돈을 굴리는 가운데 차차 그 규모가 커진 것이다. 사업의 출발을 전액 자기 자본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남에게 신용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본의 중심이 되는 종잣돈을 출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 장사꾼이 자금만으로 무기로 영업력을 획득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다. 큰 회사나 자본이 많은 곳이 돈을 잘 번다면 자본금 순서대로 벌어야 할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형세가 크다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오래 남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자본이 많은 곳이 돈을 잘 번다면 자금 순서대로 벌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형세가 크고 좋다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오래 살아남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본들을 모으기 위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기업을 이루고 처음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옳은 길로 가는 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스스로를 도와 우뚝 일어서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당히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라. 만든 자, 파는 자, 쓰는 자 모두 이익을 얻게 하라. 목숨을 걸어야 돈이 보인다. 힘든 고개가 있어야 장사가 잘 되고 태산을 넘어야 평지가 보인다. 인색과 절약을 구별하는 것이 돈의 법도라고 합니다. 재원을 바란다면 낭비하지 마라. 몸 조심하는데 인색하지 마라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 제가 다른 경제 서적하고 다르게 몸 조심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원을 바라면 낭비하지 말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해 관심을 부르고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몸 조심을 하는데 인색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 제가 접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 돈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이 돈에 대한 관심이 돈을 부른다는 거의 모든 경제서적에서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다음 낭비하지 마라도 그렇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있고 여기서 이 책에서 좀 많이 강조하는 것은 그 건강과 몸조심에 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몸조심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는 말은 부의 운명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돈을 버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달린 만큼 부지런한 부자는 하늘도 못 말린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지런하고 건금절약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365일 24시간 장날이 아닌 때가 없고 장터가 아닌 곳이 없다. 오늘날 그렇죠. 더구나 글로벌을 겨냥해 돈 벌 기회가 늘었지 줄지 않는다. 허나 최근에 이르러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게 변질되었다. 그렇죠. 옛날보다 조금 신경적으로 그런 환자들도 많고 환경 탓도 있겠지만 조금 이런 어떤 24시간 열리는 그러니까 365일 언제든 오픈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조금 정신병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무기력하게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하위 관리직과 안정된 교직을 얻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서관의 불을 밝힌다. 몽골게 먹고 가늘게 싸더라도 안정된 삶을 살겠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일부러 가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어진 여건을 편히 여겨 원하지 않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분복이라면 그만일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겠죠.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그거는 각각의 어떤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좀 더 감명 깊게 읽은 그 문장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끼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인색하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하고 무엇이든 자린고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작심을 하고 꾸준히 견뎌 일을 해나간다면 스스로 돈이 모이는 것은 사리에 맞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현재를 지키기 위한 안빈과는 구분된다. 자린고비가 되는 것은 가장 유효하고 적극적인 공격법이기도 하다. 들어오는 돈을 늘리고 나가는 돈을 줄인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1부를 마치고요. 다음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